전세 대출 금리가 여러분 와 진짜 폭등했어요. 6.2%입니다. 하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상단금리가 6.2%, 6.2%. 어마어마하죠. 6.2%면 여러분 이게 월세 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월세 내는 게. 예. 이게 이자가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나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나는 주거사다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하단도 말입니다. 4.8%나 됩니다. 4.8%. 물론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모두가 6.2%는 아닙니다. 평균을 내보면 상단이 5.08%고요. 하단이 4.01%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급한 사람들은요. 뭐 전세자금 대출이 비싸든 안 비싸든 상관이 없어요. 받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전세자금 대출은요. 지금 굉장히 큰 세입자들에게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 6%지 6%씩 올라간다는 것은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임대차 3법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강력한 전세 대란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글쎄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의 월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을 따져본다면 여러분 지금 시장에는요 전세 대란이 터졌다고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1월에서 6월까지 월세 거래량 보세요. 42,256건이 될 겁니다. 그럼 2018년에 대비해서 지금 2배 늘어났죠. 거의요. 이게 없는 건가요? 월세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돈을 안 빌려주니까 결국 말입니다. 전세를 월세화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주거사다리가. 우리네 주거사다리는요. 이게 옥탑방부터 시작을 해서요. 단독주택에 2층에 또 살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빌라에 갑니다. 빌라에. 전세로. 빌라에 갔다가 이제 우리가 돈 좀 모았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로 전세 갑니다. 이제 아파트로. 그리고 아파트로 전세를 가면요. 여기서 또 열심히 살아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삽니다. 이제. 그러면서 늘려나가는 게 주거사다리고 그게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 그런데 그 우리네 인생이 이제는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입자들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를 수밖에.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언론사들이 기사를 쓸 때 말입니다. 전세가 월세로 되면서 2배가량 늘었는데 이게 전세 대란이 안 털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월세 난민 아닌가? 월세 대란 아닌가? 월세 난민. 월세 난민까지 생겼다고 하잖아요. 서울에서 월세 주고도 못 사니까 너무 비싸졌으니까. 이게 경기도로 쫓겨간다는 거 아닙니까? 월세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코픽스 금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코픽스가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은행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할 거 아니에요. 금융채를 발행해서 조달한다든가 아니면
예금이나 적금을 유치해서 대출 자금을 조달한다든 이 조달이거든. 이 조달하는 거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코픽스입니다. 그리고 8개 은행의 평균이 2.38%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굉장히 가파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더 올라가겠죠. 하나은행이 6.2%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코픽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게 6.2%, 7%는 뉴노멀이 될 겁니다. 새로운 표준이 될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금리가 또 올라갈 거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7월 13일 날 금리를 우리가 빅스텝 했습니다. 0.5%를 올렸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2.25가 됐습니다. 2.25가. 그러면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7월 13일이니까.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반영이 될 거거든요. 여기에다 연말까지는 금리가 3%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3%. 예. 적어도 2.75%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금리 때문에 아마 폭탄을 맞을 거라 하는 생각은 그냥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저는 세입자를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리 폭탄, 이자 폭탄이 터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신용대출의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사업자가 시설물 담보대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는 폭탄처럼 터져서 세입자들도 비명을 지르지만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